네,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행 사주한 사람 있습니까? 정당 가입할 일은 있으십니까? 선생님, 법정에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제출한 진술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습니까? 경찰에 신고한 거 그대로 했습니다. 참. 범행 공모한 사람 있습니까? 네, 허주현 변호사님, 이 피의자가 사실은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반성문도 아니고 변명문을 제출했다라고 조금 전 영상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고 그 변명문을 8쪽이나 제출했다는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왜 공격했냐며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변명문 8쪽을 제출했으니까 참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정치인, 유력 정치인에 대한 일종의 테러 행위죠. 이 살인 미수 범행이라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이 범죄자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변소할 최소한의 권리는 또 있는 거거든요. 네. 본인이 아마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한 용어를 선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변명문이라기보다는 영장 발부, 영장 심사에 대비한 혹은 그 이후의 재판 과정에 대비한 자신의 입장을 변소하는 내용을 담은 어떤 의견서라든가 진술서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금 유치장에서 혼자 지내면서 책을 읽고 싶다고 요구를 해서 이 경찰이 책 목록을 한 100권 정도 적힌 대여 목록을 제공을 했더니 삼국지 한두 편 빌려서 계속 읽고 돌발 행동은 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식사도 꼬박꼬박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 받으려고 법원에 출석하는 그 장면들 보신 것처럼 그리고 사흘간 경찰 호송 과정에서 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이 피의자 치고는 고개를 숙인다라든가 아니면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반성한다라든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명문을 반성문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걸로 봐서 자신의 이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전혀 반성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또 삼국지를 읽고 아까 식사도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본인이 이 사건 상당히 이례적인 게 보통 범죄자들이 잡히면 자신의 죄를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는 어떤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이 됐고 이 혐의가 앞으로 재판 과정 중에서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형량이 굉장히 높게 예상이 돼요.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 예상이 되는데 그 이상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범죄가 상당히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속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영장 실질 심사가 20분 만에 끝났는데 네. 물론 이 심사 시간을 가지고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다툴 만한 여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가 일찍 끝났다라고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구속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진용 기자님, 사실 이 경찰이 지금 계획 범죄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는데 어제 압수수색에서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치밀한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서 피의자의 행적을 일일이 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어제 오후 충남 아산의 이 피의자의 집과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요. 이 과정에서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또 피의자의 당적을 두고도 여야에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관련 이야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4년 전인 2020년 탈당한 동명 인물이 있지만 인적 사항이 분명치
않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양 정치적으로 왜곡하여 국민의힘의 문제로 몰아가려는 것은 지양할 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 동기 그리고 목적, 또 피의자의 정치 행적 이런 부분들이 다 낱낱이 다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협조 요청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사실 이미 범죄는 벌어졌고 여기서 당적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냐마는 최진봉 교수님, 네. 어쨌든 경찰도 지금 수사에 나선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별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다들 기자들이 그것만 물어보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수사에 나선 걸로 보여지고요. 동일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그런 사람이 MBN 취재 결과 네. 새누리당 예전에 이제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새누리당으로 당원 가입한 것이 확인이 됐다고 네. 취재 결과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5년간 새누리당의 당원으로 가입해서 당적을 유지했던 것으로 그렇게 취재 결과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또 경찰이 새누리당 충남도당의 홈페이지에 있는 회원 명단을 확인했는데 거기에서 같은 이름이 확인됐고 피의자와 동일한 인물인지는 수사 중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은 또 피의자의 당적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양쪽 다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해서 피의자의 당적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앞으로의 수사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했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건강 상태일 겁니다. 여기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영상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좌측의 목 빗근 위로 1.4cm의 찔린 자상이 있었습니다. 그 근육을 긁고 그 아래에 있는 송목 정맥이 앞부분이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 있었고 다행히 동맥의 손상은 없었습니다. 찢어진 송목 정맥을 1차 봉합하여 혈관 재건수를 시행했습니다. 꿰맨 길이는 약 9mm 정도 됩니다. 다행히 잘 회복하셔가지고 지금 수술 다음날 병실로 이송되었고 현재 순조롭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합병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과는 조금 더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초기에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였었고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분간 접견을 자제하고 치료 후에 전념할 것을 권고합니다. 네, 최명기 원장님, 이 이재명 대표의 상태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오늘 제목에서도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이 정도면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겁니까? 일단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기 때문에 일반 병실에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아주 집중적인 어떤 그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이제 가정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호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아무래도 상처를 입은 부분이 목 부위이기 때문에 예. 대화를 한다든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상당한 불편이 아직은 있을 거로 예. 예측이 됩니다. 그 열상하고 자상의 차이가 뭐 나오던데 그것은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만약에 내가 찔렸는데 네. 찔린 부위가 곧장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요. 예. 실질적으로 옆에서 볼 때 찢어져 있는 부위가 많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거를 갖다 그 상처를 해서 긋는 게 목적이었냐, 아니면은 깊게 찔러서 예. 어느 부위까지 집어넣느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느다란 칼로 굉장히 어떤 그 깊숙이 위치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그거는 칼에 의해서 자상이 발생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네. 그게 자상이라 그래서 그거 자체가 심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담 아나운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당분간은 당무에 복귀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일단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일단 비상의원 총회를 열어서 대표 대행 체제로 갈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 좀 결정을 했는데요. 결국 이 대표가 병실에서 당무를 보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이재명 대표 의견도 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일반 병실로 빨리 옮겨서 당무를 보려고 했다. 그런 의지를 보였다라는 또 전언도 있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한 바로는 빠른 시간 내에 당무에 복귀하려는 의지를 이 대표가 갖고 있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지금 당무 중지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인 당무는 최고위에서 해결을 하면 되고 중요한 당무의 경우에는 대표 의견이 중요할 텐데 일단 대표가 의사소통은 지금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절대적인 안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네. 면회가 자유로워지면 그때 대표 의견을 듣고 중요한 사항은 결정을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제 뭐 의료진의 이야기를 들은 건지 당의 견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속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현 상태, 그러니까 병상 당무가 한 2주 정도는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건강하게 복귀하시길 바라겠고 한편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습격을 당한 이후에 경찰이 이 사람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호남을 책임지는 여당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더 잘 살게 해드립시다. 값진 분들과 값진 시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양해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촬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비를 걸려, 너비를 걸려. 네, 허주연 변호사님, 사실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 취임 후에 첫 광주 방문이었는데 정작 관심은 경호에 쏠린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도 있었고 또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겠다는 글을 올린 사람이 검거가 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광주경찰청에서 아무래도 비상이 걸린 모양인데요. 경호를 위해서 기동대 4개 중대 등 약 280여 명 이상의 인력이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기동대 경찰은 방검 장갑을 착용하거나 품에 소지한 채로 경호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일부는 기다란 우산을 들고 이 동선마다 배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예. 한동훈 위원장 오늘 오전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KTX를 타고 광주 송정역에 도착을 했는데 이 삼엄한 경호를 받으면서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수십 명의 경찰의 에워싸인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5.18 묘지에 도착했을 때는 사복 경찰들이 이 버스 출입문부터 서로 팔짱을 껴서 이렇게 인간띠를 만들어서 이 이동 동선을 만드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예. 또 일부 당원들이 빨간 마스크를 쓰고 이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자체적으로 경호를 하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위험에 대비해서 나쁠 건 없겠지만 아까 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과연 눈이라도 제대로 마주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기동대 4개 중대에 280여 명. 최진봉 교수님, 네. 일각에서는 과잉 경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경찰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대선 때 대선 후보들 경호하는 것보다 더 많이 경호가 되고 있다. 예. 이제 더 많은 경찰관들이 배치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이제 이재명 대표는 피습 사건이 있었으니까 경찰이 저렇게 경호를 하는 것은 일면 또 어찌 보면 당연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저렇게 보여지는 것이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별로 도움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아까 에스컬레이터 내려올 때 보면 너무 둘러싸여가지고. 네, 그건 좀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건 터진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경찰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언론들도 국민의힘이 이거 요청한 거냐 이런 얘기까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안 했다고 해요. 경호 강화에 대해서는 뭐 일정 부분 문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경호를 좀 최소화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아마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게 당분간은 누구든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저런 형태의 경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과잉 경호를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좀 별로 이미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적절한 선에서 그러니까 안전도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예. 적절한 선에서 경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경찰이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의 피습을 둘러싸고 이 온라인이나 이 유튜브에서는 가짜 뉴스와 이 음모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뭐 흉기가 어떻느냐느니, 뭐 자작극이냐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해명하느라고 수사기관도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고 또 우리들도 사실은 감정의 소모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빨리 극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현재 시간 4시 15분 40초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